스테이블 코인 하면 보통 테더, USDT나 아니면 USDC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팔 앱을 쓰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팝업이 하나 뜨는데 연 4%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 이게 그냥 앱 안에 있으니까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페이팔 USD, PYUSD였어요. 아, 그거 보셨군요. 네, 맞아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되게 조용하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리플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으면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둘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하나는 저처럼 일반 사용자를 막 유혹하는 이자를 주고 다른 하나는 뭔가 거대한 인프라를 위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개인에게 더 유용한, 더 나은 선택은 과연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코인은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만 설계 철학부터 목표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치 같은 자동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쪽은 가족용 세단이고 다른 한쪽은 F1 경주용 엔진을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그 차이점을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둘 다 1달러 가치에 연동되고 100% 달러 기반 준비금으로 발행된다. 이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다른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누가 쓸 것인가 이 질문에서 모든 게 갈리는 거죠. 페이팔의 PYUSD는 명확해요. 그냥 소비자를 위한 코인이에요. 저와 당신 같은 개인들이 페이팔 지갑에 넣어두고 친구에게 보내고 결제에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자까지 받도록 설계된 소비자 친화형 청품이죠. 아, 말 그대로 제 스마트폰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자 주는 달러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럼 리플의 RLUSD는요?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RLUSD는 애초에 우리가 직접 만지고 쓸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 간 송금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뭐랄까,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안에서 흐르는 윤활유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손에 쥐인 현금 같은 거고 다른 하나는 벽 안에 숨겨진 배관 같은 거군요. 왜 우리가 직접 쓸 일이 없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은 어떤가요? 만약 제가 호기심에 한번 사볼까?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보면 페이팔의 PYUSD는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플의 RLUSD는 정보만 나올 뿐 아직 거래는 불가능해요. 잠깐만요. 그럼 코인베이스에서 PYUSD를 살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도 그 매력적인 연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코인베이스에서 PYUSD를 사는 건 그냥 1달러짜리 토큰을 사는 것일 뿐 아무런 추가 혜택이 없어요. 크라켄이나 어폴드 같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두 코인 모두 거래는 가능한데 역시 이자 혜택은 없고요. 심지어 로빈후드에서는 검색조차 안 돼요. 와, 그 비율을 들으니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페이팔 앱이 없으면 PYUSD는 사실상 반쪽짜리 자산이 되는 셈이군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그냥 빠져버리니까요. 스마트폰을 샀는데 전화랑 문자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PYUSD의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연 4%의 이자나 페이팔 벤모 생태겐의 무료 전송 같은 혜택은 오직 페이팔 앱이라는 전용 경기장 안에서만 완벽하게 구현이 돼요. 반면에 RLUSD는 애초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없으니까 어디서 사던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기능, 연 4% 이자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디지털 달러 예금 계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4%면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복잡하게 무슨 디파이 상품에 예치하거나 스테이킹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페이팔 앱에 넣어두기만 하면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붙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때도 수수료를 없앴어요. 솔라나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하필 솔라나죠? 페이팔이 자신들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디파이 세계로 진출하려는 어떤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이유예요. 솔라나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부 블록체인이랑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죠. 둘째는 전략적인 의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팔이 단순히 결제 앱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웹3 생태계의 허브가 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앱에서 PYUSD 사서 바로 솔라나 기반 디파이나 NFT 마켓으로 가져가서 써.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외부 확장성까지 다 염두에 둔 큰 그림이 있었네요. PYUSD의 매력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RLUSD로 돌아와서 저는 아직도 이 코인의 존재 이유가 궁금해요. 개인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리플에는 이미 XRP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RLUSD의 존재 이유는 딱 한 단어, 효율성에 있어요. 더 정확히는 기관을 위한 효율성이죠. 리플의 주력 사업이 국제 송금망인 리플렛인데 은행들이 이 망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때 XRP를 중간다리, 그러니까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XRP는 가격 변동성이 크죠. 은행 입장에서는 송금하는 그 몇 초, 몇 분 사이에 XRP 가격이 급락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아, 알겠네요. 은행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가격이 막 널뛰게 하는 자산을 쓰고 싶지 않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RLUSD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가격이 1달러로 딱 고정된 안정적인 자산을 제공해서 은행들이 가격 변동 걱정 없이 리플렛을 쓰게 만드는 거죠. 즉, XRP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XRP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리플렛 사용을 촉진하는 보조 엔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코인의 성공은 좀 역설적인데 아무도 이 코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보이지 않아야 성공하는 코인이라 재밌네요. 우리는 그냥 와, 해외 송금이 엄청 빨라지고 수수료도 싸졌네 라고 느끼기만 하면 그 뒤에서는 RLUSD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아요. 사용자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라는 결과물만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두 코인 모두 결국에는 중앙화된 주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PYUSD는 페이팔이, RLUSD는 리플이요. 이건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의 정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특히 PYUSD는 페이팔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이자율을 0.1%로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두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명확한 한계이자 리스크예요. PYUSD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상품이지 탈중앙금융, 즉 디파이 자산이 아니에요. 모든 규칙은 페이팔이 정하죠. 계정을 동결할 수도 있고 이자율을 바꿀 수도 있어요.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통제권을 페이팔에게 넘겨주는 셈이죠. RLUSD도 마찬가지겠네요. 리플이라는 한 회사의 성공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요. 게다가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오랜 소송이라는 거대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RLUSD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RLUSD 역시 리플의 규제 리스크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만약 리플이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규제 당국이 리플렛 자체에 제동을 건다면 RLUSD는 제대로 쓰여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결국 두 코인 모두 편리함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탈중앙성을 포기하고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인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두 코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다른 목적의 도구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랑 비행기 엔진을 비교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표로 정리하면 더 명확해지죠. PYUSD의 목적은 개인금융, 결제, 자산 보유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보유 가치가 연 4% 이자라는 형태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 RLUSD의 목적은 결제 인프라, 기관 간 송금이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보유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XRP 결제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부품에 가깝죠. 결국 내 돈을 불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는 PYUSD가 답이 되고 미래의 국제송금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거시적인 질문에는 RLUSD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군요. 완벽한 정리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도 드물죠. 좋습니다. 그럼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지금 이 순간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금리 혜택, 페이팔이라는 아주 익숙한 플랫폼을 통한 쉬운 접근성,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서의 실용성까지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개인에게는 PYUSDD가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럼 RLUSDD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RLUSD는 우리가 보유할 자산은 아니지만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돈을 어디에 들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는 PYUSD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명쾌한 결론이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페이팔의 4% 금리가 독보적으로 보이지만 만약 내일 당장 구글이나 애플이 각자의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애플 캐시 플러스 같은 게 나와서 연 5% 이자를 준다고 하면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어쩌면 디지털 달러의 미래를 둘러싼 진짜 경쟁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앱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